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 수석 졸업, 그 후 30년간 자취를 감춤, 습격성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던 한 남자. 1999년 49일간의 동굴 수행 끝에 그가 본 것. 2026년 중국이 무너진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180년 주기, 천부경 81수, 목성과 토성의 대회합, 동서양의 모든 계산이 같은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붕괴만 본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 대륙에서 시작된 균열이 바다를 건너 일본을 흔들고 마침내 한반도의 70년 빙하를 녹이는 것까지.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격암 유록,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거 케이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의 예언자들이 같은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평범한 출신, 푸른 옷을 입은 사람, 진인. 이 인물이 2033년 통일된 한반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예언의 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을까지 남은 시간, 불과 몇 달. 오늘 저는 장원명 선생이 본 아시아의 미래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중국 7개 지역 분열의 시나리오, 일본이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 체제의 조용한 해체, 그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장원명.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유명세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원자의 세계, 양자역학의 법칙들을 탐구하며 우주의 비밀을 과학으로 풀어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학계에 촉망받는 미래도, 도시의 편안한 삶도 뒤로 한 채 습격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세상이 그를 잊어갈 무렵, 그는 오히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49일간의 동굴 수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49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 무게를 느끼실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49제를 지내는 것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데 49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장원명은 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수리가 열리면서 평범한 의식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펼쳐진 두루마리처럼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에게 이 경험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올해를 지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주기가 바로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중국의 굴욕이 정확히 180년을 지나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천부경에 담긴 81수의 우주 변화 법칙이 이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대회합이 2020년에 일어났고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입니다. 동서양의 계산이 모두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지만 장원명이 본 것은 중국의 운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미노를 보았습니다. 대륙에서 시작된 균열이 바다를 건너 일본을 뒤흔들고 그 파동이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하는 거대한 물결을 말입니다. 속이 썩어가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때 그 그림자 아래 있던 모든 것들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장원명은 현재의 중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 하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가고 있다고. 화려한 고층 빌딩 뒤에 숨겨진 부실한 금융 시스템,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그리고 위와 아래가 점점 멀어지는 사회. 이 모든 것이 뿌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는 올 가을을 주목합니다. 하나의 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의 균열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이번에는 그 규모와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때 그 그늘 아래 있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립니다. 장원명은 중국이 결국 7개의 지역으로 분열될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중국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원명은 일본을 동방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겪는 시련이 일본에서 다른 형태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의 비괴가 말하는 막힘의 상태. 중국이 고립과 분열로 신음할 때 일본은 이미 30년 넘게 이어진 경제 정체 위에 새로운 위기가 덮쳐옵니다. 여기에 대지를 흔드는 자연재해까지 더해집니다. 지진의 땅에서 살아온 일본이지만 이번에 찾아올 시련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고통 없는 탄생은 없고 시련 없는 성장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원명은 이것을 침묵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아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로 목소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이 소통의 단절이 깊어질수록 권력의 공백이 생겨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거대한 전환은 바로 이런 공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외부의 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썩음, 위와 아래의 단절, 그로 인한 신뢰의 붕괴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이 역사적인 창을 열어줍니다. 중국의 혼란과 일본의 흔들림 속에서 한민족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영광이 서린 만주, 그리고 70년간 얼어붙어 있던 분단의 종식,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목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만주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 영토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기상이 살아 숨쉬던 곳, 발해의 영광이 서린 광활한 벌판입니다. 간도라 불리던 땅에는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 변방에 대한 통제력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장원명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봅니다. 전쟁이나 침략이 아닙니다. 경제적 필요와 문화적 유대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은 막힌 곳이 뚫리면 본래의 길을 찾아가듯 역사의 물줄기도 그러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중국의 분열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앞에서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홀로 고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손을 잡을 것인가? 장원명은 일본이 결국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선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오랜 역사적 앙금에도 불구하고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두 나라는 협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만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위기는 때로 오랜 적을 동지로 만드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재편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예언가 단어 선생은 동쪽의 물과 서쪽의 불이 중앙의 땅에 의해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역의 지혜로 풀어보면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지만 그 사이에 땅이 있으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본은 물이고 중국은 불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바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시달려온 우리 민족이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부의 경계가 다시 그려지는 동안 한반도 내부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70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과 북 사이의 빙하가 마침내 녹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된 해빙은 멈출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등에 기대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 그늘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원명은 주역의 명의궤를 인용합니다. 빛이 상처 입은 상태, 밝음이 땅속으로 숨어버린 형국입니다. 지도부의 권위가 서서히 빛을 잃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체제의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9년부터 이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닙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은 강이 녹듯이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작은 균열로 시작하지만 한 번 시작된 해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에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장원명은 이 역할을 한국과 일본의 자본이 담당하게 된다고 봅니다.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고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돌리는 일. 이 과정에서 남과 북, 그리고 일본까지 경제적으로 깊이 얽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총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진정한 연결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대륙으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길. 오래전 비단길이 동서양을 이었듯이 새로운 철의 길이 21세기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단절되었던 혈맥이 다시 뚫리는 것입니다. 203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원명은 이것을 두 호랑이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 두 마리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는 흡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한 포옹, 생존을 위한 협력입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새로운 힘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70년간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은 물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해결을 향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 한이 풀리기 시작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의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2033년, 한반도의 두 반쪽이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이 역사적인 통일과 함께 무대는 준비를 마칩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운명을 바꿀 한 인물이 등장할 무대가 2033년, 마침내 역사적인 통일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다릅니다. 남쪽의 체제를 북쪽에 그대로 씌우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탄생합니다. 장원명은 이것을 제3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입니다. 분단과 전쟁,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민족만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상. 전 세계가 이 작은 반도에서 펼쳐지는 실험을 주목하게 됩니다. 20세기의 고통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21세기에는 희망의 등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격변의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푸른 옷의 사람, 진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존재에 대한 예언이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에서 오는 위대한 지도자를 언급했고, 에드거 케이시는 극동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격암 유록에는 더욱 생생하게 이 인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사이, 평범한 집안 출신, 귀족이나 부호의 자제가 아니라 민중 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통일 후의 혼란 속에서 그는 물질적 풍요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 영혼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진실임이 드러납니다. 진인의 출현과 함께 동아시아의 새로운 축이 형성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만주를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경제 협력체를 넘어섭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서양이 이끌어온 산업 문명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시점에서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번영 사이의 균형. 이것이 황금의 삼각지대가 세계에 내미는 새로운 비전입니다. 장원명은 이 모든 변화를 더 큰 맥락에서 설명합니다. 지구가 지금 의식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물질만을 셌던 삶에서 정신과 물질이 하나 되는 삶으로의 전환. 진인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의식의 도약을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준비를 요구하는 초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장원명 선생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고요함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복잡한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호흡을 느끼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뉴스와 소문이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격변의 시대마다 보여준 침착함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심의 삶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장원명 선생은 이런 선한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는 살아남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물질적 재산보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혼자만의 안전보다 함께하는 연대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의 재연결입니다. 콘크리트와 화면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우리가 땅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가능하다면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단순한 행위가 뿌리를 내리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동아시아는 지진과 태풍이 잦은 땅입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길 때 재해 앞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명 선생은 주역 공부를 권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고 번영 속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지혜의 정수입니다. 올해의 변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산고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통을 겪듯 새 시대가 열릴 때도 진통이 따릅니다. 그 진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만이 새벽의 첫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장원명 선생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각자의 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